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서울의 한 병원. 18살 김소원은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윤보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보아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소원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나 아직도 태권도 꿈 버리지 못했어요. 보아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때 알아? 내가 도복 입고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던 때야. 금메달 따서 엄마 목에 걸어주던 그날. 엄마, 그때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어. 보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원아, 약속해 줄래? 엄마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처럼 한 번만 더. 소원이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엄마가 다시 일어나시면 저 금메달 따서 엄마 목에 또 걸어드릴게요. 약속해요. 보아는 미소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약속할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들 경기 직접 보러 갈게. 위독한 엄마 앞에 선 아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엄마와 아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분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고맙습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분께도 행복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의 약속의 시작은 석 달 전 새벽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3개월 전 오전 5시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 대기업 부회장 김진철, 출근길에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길 안 주차장에서 한 청년이 홀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진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작 2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은데? 청년은 18살 고등학생 김소원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 혼자서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진철은 차 안에서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원의 돌려차기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저 아이 정식으로 배운 게 분명해. 진철은 젊은 시절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선수를 지도했지만 저런 재능은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했어요. 저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진철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소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미안해요. 지나가다가 동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멈췄어요. 소원은 얼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철은 소원의 낡은 도복을 봤어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있었고 원래 하얀색이었을 도복은 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학생, 태권도 오래 했나 봐요? 예, 중학교 때까지는 선수였어요. 선수였다고? 진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소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만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그 순간 진철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코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날은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17세 박정민은 금메달 최고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태권도를 포기했고 진철은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1년 후 정민은 배달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철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그때 정민이를 잡았어야 했는데.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소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김소원입니다. 소원이 몇 단이에요? 3단입니다. 중3 때 땄어요. 3단이면 전국대회 나갔겠네? 소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예, 중2 때 전국체전 은메달, 중3 때 청소년대회 금메달이요. 진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요. 병원비하고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어요. 소원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태권도를 그만뒀어요. 지금은 편의점이랑 배달 알바하면서 진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학생, 혹시 엄마는 무슨 병이세요? 췌장염이요. 수술도 받으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고시원이에요. 엄마랑 둘이. 진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소원에게 건넸어요. 소원아, 이거 받아요. 소원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철 부회장 대한종합산업. 소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회장님이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학생의 그 태권도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철은 소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원아, 내 말 잘 들어요. 내 재능은 그냥 사라지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생각해봐요. 꼭 연락해요. 진철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원아, 포기하지 마. 내 꿈을. 차가 떠나고 소원은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소원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병실에서 엄마에게 했던 그 한마디가, 그리고 이 새벽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진철은 차 안에서 지갑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7세 박정민이 태권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민아, 미안해. 코치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 그날 오후 3시 서울 중랑구의 한 작은 요양병원 301호실. 윤보아 52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2시 15분. 아들 소원이는 지금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을 겁니다. 밤 10시까지 8시간 서서 일하는 소원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보아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중학교 2학년 소원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지. 전국 청소년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소원이는 관중석에 있던 보아에게 달려왔었죠.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소원이는 금메달을 보아 목에 걸어줬어요.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보아는 생계를 위해 청소 일, 식당 일을 전전했고 소원이는 조용히 태권도를 그만뒀습니다. 밤이면 소원이 방에서 품새 동작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서 조용히. 보아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그 금메달이 다시는 닿지 못할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1년 전 보아는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소원이가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무엇이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아 씨,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빨리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아의 손이 떨렸어요. 수술을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늦어도 3달 안에는요. 보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아서 간호사가 나가고 보아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소원이가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 여보, 우리 소원이 좀 도와줘요. 보아는 사진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원이었어요. 여보세요, 소원아? 엄마, 나야. 오늘 검사 어떻게 나왔어? 보아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있대. 정말 다행이다. 엄마, 저녁에 갈게. 미역국 끓여갈까? 아니야, 병원 밥 먹으면 되니까. 너 힘들잖아.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바로 갈게. 소원아. 응? 보아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보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어디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소원이가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땀 흘리며 묵묵히. 보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소원이 지켜주세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보아는 몰랐습니다. 오늘 새벽 한 사람이 소원이를 만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20년 전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도요. 머지않아 세 사람의 인연이 얽히게 되리란 사실도 모른 채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울 강남구 대한종합산업본사 42층 부회장 김진철은 넓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오늘 새벽 만난 그 청년 김소원만 가득했습니다. 정민이와 똑같았어. 진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20년 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7세 박정민이 태권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중반의 진철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정민아, 미안해.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김진철은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였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박정민이었어요. 정민의 발끝은 언제나 정확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공기를 가르는 아이였습니다. 전국체전 금메달에 아시아 청소년 대회 우승까지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죠. 코치님, 저 올림픽 나가고 싶어요. 정민은 늘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진철은 정민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함께 체육관에 나와 훈련했고 밤늦게까지 전술을 연구했어요. 정민아, 너는 꼭 올림픽에 설 거야. 네, 코치님. 꼭 금메달 따서 코치님께 걸어드릴게요. 둘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국체전을 3주 앞두고 정민이 갑자기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정민의 집으로 찾아가자 정민은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코치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어요. 정민의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저 태권도 그만둘래요. 뭐라고? 진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아버지 병원비를.
정민아, 3주 후면 전국체전이야. 내가 금메달 따면 국가대표 확정이고, 그럼 올림픽도. 알아요, 코치님. 근데 지금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줘야 하나? 정민이를 도와줘야 하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려웠습니다. 결국 진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은 체육관에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낡은 가방에 도복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코치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정민아, 괜찮아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게요. 정민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철은 그때 정민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진철은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배달 중이던 18세 청소년 교통사고로 사망. 박정민이었습니다. 진철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정민의 어머니가 진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우리 정민이가 매일 코치님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태권도 하고 싶다고. 진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민이를. 진철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코치직을 그만뒀고 태권도계를 완전히 떠났어요. 내가 정민이를 붙잡았어야 했어.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어. 현재 2025년 진철은 사진 속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20년 동안 진철은 성공했어요. 태권도를 떠나 사업을 시작했고 대기업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정민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소원이에게 건넨 명함이었어요. 진철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 내일 오전 일정 다 취소해줘. 네. 부회장님,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가. 다 취소하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십니까? 20년 동안 미뤄뒀던 일이야. 진철은 다시 정민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정민아, 이번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가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진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랑구 요양병원 1층 로비. 김진철은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소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회장님, 엄마 병원비가 처리됐다는데 혹시 부회장님이? 소원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철은 대답했습니다. 소원아, 한번 엄마 뵙고 싶구나.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진철은 3층으로 올라가 301호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던 윤보아가 급하게 몸을 일으켰어요. 아, 부회장님. 보아는 52세였지만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진철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비가 처리됐다고 해서. 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소원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회장님께 아무것도. 진철은 손을 저었어요. 부인, 저는 그냥 소원이 같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원이가 부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보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소원이는 웃음을 잃었거든요. 태권도도 그만두고 저를 위해 알바만 하면서. 진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소원이는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부인, 그건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진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원이는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보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인, 사실은 제게도 이유가 있어요. 네. 예전에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보아는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진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꺼내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보아는 조용히 물었어요. 부회장님, 소원이를 진짜 도와주실 건가요? 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보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원이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진철은 보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부인,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원이도 부인도 모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진철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을게요. 부회장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소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역국 끓여왔어. 소원이는 진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회장님? 소원아, 왔구나. 엄마랑 잘 있어. 나는 이만 가볼게. 진철은 소원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진철이 나가고 병실에는 소원이와 보아만 남았어요. 소원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보아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소원아, 엄마가 널 다시 믿어줘도 될까? 같은 시간 복도 끝에서 멈춰선 진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되뇌었습니다. 정민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병원 창밖으로 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중랑구 고시원 302호. 소원이는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낡은 도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꺼낸 도복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약간 났고 색은 완전히 발해 있었습니다. 소원이는 도복을 가슴에 안았어요. 나 다시 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 병실에서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원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태권도를 다시 하고 싶니? 소원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2년 동안 쉬었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는, 엄마 수술비는 어떡하지? 소원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진철 부회장이었습니다. 소원아, 나야. 네, 부회장님. 생각해봤어? 소원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소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수술비가 걱정되고 제가 2년 동안 쉬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진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소원아. 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네. 그리고 실력은 금방 회복돼. 내 기본기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봤으니까. 소원이는 눈물이 났어요. 부회장님, 소원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지쳐도 끝까지 해내. 그럼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소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럼 내일 아침 6시 중랑구 체육관 앞에서 보자. 전화가 끊어지고 소원이는 다시 도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중랑구 체육관. 소원이는 깨끗하게 빨아온 도복을 입고 체육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입는 도복이었거든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김진철이 내렸어요. 소원아, 일찍 왔구나. 네, 부회장님. 진철은 소원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복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원이는 멈칫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매트 냄새와 나무 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 겨울 새벽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두 사람의 호흡 소리뿐이었어요. 소원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 내가 정말 그리웠던 곳. 진철이 말했습니다. 소원아, 우선 몸부터 풀어. 2년 쉬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자. 네. 소원이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은 많이 굳어 있었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철은 소원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역시 타고난 선수야. 2년 쉬었는데도 기본기가 살아있어. 30분 후 소원이는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태극 1장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진철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진철이 말했어요. 소원아,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정말요? 그래. 몸이 기억하고 있어. 2주만 집중해서 훈련하면 예전 실력으로 돌아갈 거야. 소원이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네. 진철은 호각을 불었습니다. 돌려차기 50개 시작. 소원이는 숨을 고르고 돌려차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가빠왔어요. 하지만 소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개째쯤 소원이의 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30개째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말했어요. 계속 멈추지 마. 소원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45개, 46개. 그리고 마침내 50개를 채웠습니다. 소원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소원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진철은 다가와 소원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어,
소원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여기서 만나자. 네, 꼭 올게요. 진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아,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같은 시간 요양병원 301호실. 윤보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소원이가 전화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훈련 시작해. 걱정하지 마. 보아는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보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소원아, 내 꿈을 이뤄. 엄마는 괜찮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아 씨, 수술 날짜 잡았어요. 언제요? 2주 후입니다. 준비 잘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가고 보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주 후, 그때까지 무사히. 보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소원이의 꿈이 다시 꺾일까봐. 아들은 다시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소원이는 매일 아침 6시 체육관에서 김진철과 함께 훈련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쉬었던 몸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원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땀을 흘렸고 매일 한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소원이의 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원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진철이 호각을 불었어요. 소원이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많이 좋아졌나요? 그럼 2주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 정도면 한 달 후엔 지역대회 나갈 수 있겠어. 소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진철은 소원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소원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원 씨, 어머니 수술 내일 오전 9시로 잡혔어요. 오늘 저녁까지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원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수술이 내일이래요. 소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철은 소원이를 바라봤어요. 소원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될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실 거야. 소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 엄마 곁에 있어줘. 네, 부회장님. 소원이는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진철은 소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 병원 외과 과장님이신가요? 저 김진철입니다. 내일 윤보아 씨 수술건인데 그날 저녁 7시 요양병원 301호실. 소원이는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보아는 침대에 누워 소원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원아, 네 엄마. 엄마가 내일 수술 잘 받고 올게. 당연하죠. 엄마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보아는 소원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소원아, 너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럼 엄마가 봐도 알아. 태권도 다시 시작하고 나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소원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금메달 따서 엄마 목에 걸어드릴게요. 소원아, 그러니까 엄마도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보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약속할게. 엄마가 꼭 건강해져서
소원이 경기 보러 갈게.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 수술실. 소원이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30분 전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소원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김진철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소원아, 혼자 있을까봐 왔어. 감사합니다. 진철은 소원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됐어? 30분쯤 됐어요. 그래. 수술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 네. 진철은 소원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될 거야. 담당 의사가 서울대 병원 최고 실력자야. 네. 소원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진철은 계속 소원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소원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예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소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췌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원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내일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진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민아, 이번엔 다르지? 이번엔 내가 지켜냈어. 일주일 후 요양병원 301호실. 보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이 빨라 벌써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소원이는 엄마 곁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소원아. 보아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소원아, 너 오늘 훈련 안 가도 돼? 괜찮아요. 오늘은 엄마랑 있고 싶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진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부회장님, 소원아, 엄마 상태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철은 보아에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수술 잘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보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진철은 소원이를 바라봤어요. 소원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네. 다음 달 전국 청소년 복귀전 대회가 있어. 거기 나가보자. 소원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메달권이야. 보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소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진철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소원이는 엄마와 진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원이는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에 매진했어요. 김진철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원이 곁을 지켰습니다. 돌려차기 100개, 뒤우려차기 50개, 품새 한 번 더 반복. 진철의 지시는 강했지만 소원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전국 청소년 태권도 복귀전 대회 결승전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선수 대기실. 소원이는 도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3년 만에 다시 서는 전국대회 무대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철이 들어왔어요. 소원아, 준비됐어? 네. 근데 떨려요. 진철은 소원이 앞에 앉았습니다. 소원아, 긴장하는 거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정말요? 그래.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봤어. 진철은 소원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은 그냥 내가 가진 걸 전부 보여줘. 결과는 그 다음 문제야. 네, 부회장님. 그리고 관중석에 엄마 계셔. 소원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요? 아침 일찍 오셨어. 내 경기 보고 싶다고. 소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메달 따서 엄마 목에 걸어드려. 약속했잖아. 소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오후 2시 경기장 관중석. 윤보아는 휠체어에 앉아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꼭 와야 했어요. 소원아, 엄마가 꼭 보고 싶었어. 보아의 옆에는 김진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소원이 경기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보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18세 이하 남자부 결승전입니다. 청색, 김소원 선수. 경기장에 소원이가 입장했어요. 보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소원이. 3년 만에 보는 소원이의 도복 차림이었어요. 소원이는 경기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소원이와 보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원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보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해. 우리 소원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소원이의 상대는 서울 강남 체육관 대표 선수였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 소원이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확한 돌려차기, 강력한 뒤우려차기.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라운드 종료. 소원이 5점, 상대 3점. 관중석에서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어, 소원아.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상대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대의 강한 발차기가 소원이의 오른쪽 무릎을 스쳤어요. 흑! 소원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소원이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어요. 오른쪽 무릎이 뜨겁게 욱신거렸습니다. 보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소원아. 진철이 보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소원이 강해요. 하지만 소원이는 계속 절뚝거렸어요. 무릎을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상대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연속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2라운드 중반. 점수는 5대5 동점. 소원이의 호흡이 흔들렸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때 소원이는 관중석을 봤습니다.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엄마. 소원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 30초. 소원이는 통증을 참고 움직였어요. 상대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20초, 15초, 10초. 그리고 마지막 5초.
소원이가 완벽한 뒤우려 차기를 날렸습니다. 득점. 심판의 손이 올라갔어요. 경기 종료 호각이 울렸습니다. 승자, 청색 김소원.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소원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이겼다. 진철은 관중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보아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원아, 우리 소원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소원이는 시상대 가운데 1등 자리에 올라섰어요. 금메달이 소원이의 목에 걸렸습니다. 진철은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이 차오르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소원이는 금메달을 꽉 쥐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목에 건 금메달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소원이는 관중석으로 달려갔어요. 보아가 있는 곳으로. 소원이는 보아 앞에 무릎을 꿇고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렸어요. 엄마, 약속 지켰어요. 금메달 땄어요. 보아는 소원이를 꽉 안았습니다. 소원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진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정민아, 맞지? 이번에는 내가 지켜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소원이가 이뤘어. 진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정민의 사진이었어요. 정민아, 이제 코치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진철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경기장 밖으로는 따뜻한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년 후 봄 서울 중랑구. 따뜻한 4월의 햇살이 작은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카페 이름은 소원. 윤보아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보아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김진철이 들어왔어요. 부인, 오늘도 잘 지내시죠?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철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어요. 보아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부회장님, 오늘 소원이 경기 보러 가시죠? 그럼요. 벌써 3년째인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부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진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3년 전 그 전국대회 이후 소원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진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소원이는 국가대표 청소년팀에 선발됐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청소년 대회 금메달, 세계 청소년 대회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21세가 된 소원이는 국가대표 성인팀 최종 후보까지 올라섰어요. 엄마 윤보아는 수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김진철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카페 사장님이 됐어요. 김진철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원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기를 함께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어요. 세 사람은 가족이 됐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오후 2시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오늘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소원이는 정식 국가대표가 되어 관중석에는 보아와 진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부회장님 떨려요. 저도요. 근데 소원이는 잘할 거예요. 네. 우리 소원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색,
김소원 선수 입장합니다. 경기장에 소원이가 들어왔어요. 21세가 된 소원이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당당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은 더욱 강해졌어요. 소원이는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보아와 진철이 손을 흔들었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소원이는 압도적이었어요. 상대 선수는 소원이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 7대2, 2라운드 9대4. 경기는 소원이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승자, 청색 김소원. 관중석에서 보아와 진철이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소원아, 잘했어. 소원이는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절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세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보아가 소원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소원아, 축하해. 정식 국가대표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부회장님 덕분이고요. 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소원이는 진철을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진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진철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네. 진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박정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친구, 20년 전에 내가 지켜주지 못한 제자야. 소원이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너를 보면서 내가 정민이한테 못해줬던 걸 다시 할 수 있었어.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소원이는 진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아들처럼 생각해. 보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원이는 중랑구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다시 태권도를 시작했던 그곳이었어요. 체육관 안에는 고등학생 한 명이 혼자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이는 그 모습을 보며 3년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소원이가 다가갔습니다. 학생, 혼자 연습해? 네. 전 집안이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하고. 소원이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가르쳐 줄까? 네. 정말요? 응. 나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이는 학생과 함께 품새를 시작했어요. 체육관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철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아, 맞지? 좋은 마음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진철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이제 편히 쉬어. 코치는 이제 괜찮아.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윤보아는 건강을 되찾고 카페를 운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소원은 국가대표가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김진철은 2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이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누군가의 빛이 되는 거예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새벽에서 또 다른 소원이 꿈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